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죠. 전국 일간지의 일면 톱 또는 사이드 톱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면에 걸쳐서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 같은 것을 그 기사로 게재를 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일면 제목에서도 이 신문마다 좀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을 떠난 데 대한 표현들이 있죠. 서거, 이렇게 아주 좀 높게 부른다고 할까. 그 서거라는 표현이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서거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얼마 전에 그때는 타계, 별세 이런 제목들이 많이 달렸죠. 자,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를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그냥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5.18에 대한 사과 없이 떠났다. 이 부분도 다 싣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제목만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은 전두환 암흑의 역사 남긴 채,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암흑의 역사 남긴 채.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두환 1931-2021. 어떻게 보면은 담백하게 제목을 뽑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일보는 5월 아픔 예민한 채, 이렇게 사이드 톱으로 실었습니다. 5월 아픔 예민한 채. 동아일보 전두환, 그냥 전두환입니다. 5.18 사과 없이 사망. 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전두환 씨 그렇게 했고, 청와대에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해서 논평을 냈는데 백브리핑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붙인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문재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냥 이 용어상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부가 설명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한겨레 신문은 끝까지 참혹한 아픔. 5.18 묘역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다. 이 사진을 대신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까지 사죄 없이 떠났다. 이렇게 됐고,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장을 했던 대구 쪽 언론은, 자, 대구신문 보시면은 12.12, 5.18 주범, 전두환, 영욕의 삼마감, 이런 제목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강주일보 제목을 보시면, 강주일보는 아침에 이 신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 강주일보 끝내 5.18 학살 사죄 없었다. 전두환.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8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취재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50 청문회, 강주 청문회 계속 열렸죠. 계속 열려서 저도 취재를 많이 했고, 백담사에 유배를 갔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백담사를 유배 갔을 때 제가 3차례 현지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백담사에서 1년 이상을 있었죠. 한 700일 이상 있었는데, 나중에 좀 정착을 하고 나서는 백담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임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한 수십 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내방객들을 백담사 주차장, 그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합차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강연이 끝나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이 내방객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또 일일이 집으로 다 보내주고 주소를 적어놨다가, 자,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연의 내용은 주로 전두환 정권 시절의 치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지금 노태우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내가 국정 운영은 노태우보다는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고도 성장 이야기, 그리고 물가를 잡은 이야기, 그리고 물가 안정, 그리고 88 올림픽 유치한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때 강연 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 중에서도 대부분 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실었지만은 일부 신문은 여러 비판적인 그런 그 기사들 중에서 한 면 정도는 그래도 이런 일은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5면에 물가 잡고 중화학 중복 투자 정리했다. 삼적 호황 속에 경제 성장을 시켰다. 물론 다른 면에서는 뭐 5.18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기사를 썼지만은, 자, 이런 그나마 이런 업적도 있었다. 이 정도는 썼습니다. 대통령 재임 8년간 한국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29%에서 3.4%로 낮아졌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경제 가정교사 김재익 역할이 컸다.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재익에게 전문가에게 다 맡겼다는 이야기죠. 이 사례를 윤석열 후보가 들면서 강조 이야기를 했다가 이 역풍을 엄청난 역풍을 맞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지만 정경유착, 권력 비리로 이 성과는 빛이 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남긴 것 가운데 하나는 6.29 선언이 있죠. 6.29 선언은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화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결단을 내린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뭐 그런 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7명의 직선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명째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죠. 지금 대선이 한 석 달 반 정도 남겨놨는데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모두 이 선대위 리스크, 이 선대위를 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번 발표가 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혼선을 빚으면서 이 캠프 출범을 늦추면서 지금 일종의 목리를 부린다. 제가 어제 아침 조간 딱 볼 시간에 그때 갑자기 들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정계 은퇴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상 정계 은퇴. 나 정치 이야기 안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뭐 선거 그 이야기 구차스럽게 내게 하지 마라. 이 정도 했으면은 정치 은퇴죠. 오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김종인이 오후에는 갑자기 바뀌어서 윤석열이 어떤 새로운 인선안을 가지고 찾아오면은 만나보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그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일단 그 혼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는 8면에 윤석열, 김종인의 처음에는 그 양반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했다. 이거 뭐냐면 오전에 이 김종인이 나는 이제 그 정치 얘기 안 해. 선대위 선거 얘기는 내게 묻지 마. 내가 왜 거기 참견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도 다른 곳에서 그 양반에게 물어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김종인은 그 양반 지청을 했는데 오후에 다시 이 김종인이 뭐 안을 가지고 오면 또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또 그때 윤석열 후보도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한 며칠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전 오후 사이에 뭔가 또 교감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지금 관심사인데, 지금 김종인은 김병준, 장제원 카드를 계속 반대합니다.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내정했죠.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 있고 또 특히 김병준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본인을 견제할 것 같으니 이 두 사람을 계속 이 두 사람과 같이 못 가겠다 하니 어제 장제원은 먼저 선도적으로 나는 그럼 자리 차지 안 하겠다. 편하게 윤석열 후보 편하게 해주겠다 이러고 물러났죠. 근데 김병준은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고 인준까지 됐죠. 최고위원회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은 생각하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김종인은 찾아오면 안 만날 이유 없다. 이렇게 또 짐짓 어떤 이 작업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야당 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자,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김종인이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이 막판에 좀 타결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자, 그런 말들이 어제 오갔죠. 이 김종인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김병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준석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 김종인 그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겠죠. 멘토니까 상당히 김병준을 불편해하고 계신다.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넣은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지휘 통솔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김종인 속내를 이준석 대표에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구심을 해소할 윤석열 후보 적 조치가 없다고 보고 선대위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자, 두 가지겠죠. 하나는 김병준이 나를 견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김병준이 과거 김종인 본인에게 이 뇌물전가자가 윤석열 후보가 뇌물전가자와 손을 잡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감정이 상당히 상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김종인은 왜 이렇게 할까?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을 갖기 위해서 또 이준석이 이야기한 대로 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것이 본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휘계통에 혼선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색다른 분석이 조간신문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분석인데 한국일보 이 김종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했죠. 여야 오가면서 뭐 보수진보 오가면서 5번을 했으니까는. 그리고 민주당 비대위 대표 또 선대위원장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어깃장을 놓는 뒤에 이재명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세력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한국일보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사 먼저 보여드리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인사들 김종인의 야당 선대위 참여하지 말라 만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이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에 영향을 줬나? 이 민주당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윤석열과의 갈등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 분석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냥 상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상당한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최근에 김종인과 수차례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자, 기사가 이런 기사를 쓸 때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로 믿기 좀 어려운 것이죠.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것보다 더 많이 알지만 일단 기사는 이 정도 썼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자, 복수의 여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최근 김종인이 민주당 인사들이 김종인을 만나서 국민의힘 선대위 참여를 만류했다. 김종인은 2016년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을 지냈고 여전히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한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립이 센 윤 후보와 장악력이 센 윤 후보와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내쳐질 수 있다. 김종인 당신이
또 이용당하러 하셨느냐? 가지 마라. 민주당이 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김종인이 낮게 웃으면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김종인 영입이 민주당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재명 캠프에 김종인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필요했으라기보다 김종인이 이재명 캠프에 꼭 필요했으기보다 윤석열을 돕지 못하게 하는 분열 전략 차원이다. 윤석열을 돕지 못하게 서로 윤석열과 김종인을 서로 분열시키는 전략 차원에서 차라리 그냥 이재명 캠프로 데려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가 갈팡질팡하고 있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재명표 선대위 세계일보 보시면 이재명표 선대위 안개 속이다. 주중 쇄신 방향 제시될 것이다. 선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했는데 아직 어떻게 꾸릴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재명 선대위의 형편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선대위가 갈팡질팡한 이후로 김종인 영입론이 더 많이 거론된다. 차라리 김종인 윤석열과 저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로 데려오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이 편하게 연락할 정도로 가깝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재명과 김종인의 관계까지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재명은 지난달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김종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알려졌다죠. 김종인은 여전히 자신을 깍듯이 예우해주는 이재명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팩트입니다. 이재명이 경기 성남시장을 할 때 그때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 이것을 요구하면서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일 동안. 그때 김종인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권한을 주기 위해서 비대위 대표라는 직함까지 줬습니다. 그것도 욕을 했죠. 김종인이. 그때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만류를 해서 단식을 중단한 것이 서로 인연을 쌓는 계기가 됐다. 김종인과 이재명이. 그리고 다음에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과 김종인이 갈등을 일으켜서 탈당을 하려 했을 때 이재명이 나서서 친문계가 김종인을 말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중재를 시도를 한 것이죠. 문재인과 김종인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죠. 아무리 김종인이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 이재명 캠프로 갈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리 김종인이라도. 자,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와 갈라놓는 것만으로도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를 갈라놓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캠프에 이렇게 모시자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자, 이 한국일보의 분석 기사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팩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일부 강경 보수 진영에서 간혹 제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되고 황당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좀 의심을 품던 그런 대목이죠. 민주당 출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번 정권 교체에 그렇게 목을 매겼느냐. 이게 이 정권 교체가 안 되도록 하는 나중에 엑스맨이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나오는 시점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비중 있게 소개를 드렸습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리려다가 그냥 지나간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 8면 이 사이드 기사 보시면은 이 대선 풍향계 충북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39.7, 그 이재명이 34.9%.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충북의 여론조사를 따로 뽑아내서 그 조선일보가 소개를 했느냐? 상당한 의미가 또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충북에서는 7차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7번 그 직선제 대선이 있었다고. 그런데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결과적으로 다 당선이 됐습니다. 7번 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청주 KBS와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대선 후보 다자 대결 조사, 여기 보면은 윤석열이 39.7%, 이재명 후보가 34.9%, 지지율 차이가 4.8%포인트가 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는 조사,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리얼미터든 갤럽이든 여기서 충북에서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한 100명도 채 안 됩니다. 각 지역별로 전체 한 1000명 놓고 하면은 각 지역별로 충북 같은 경우는 100명도 안 되겠죠. 한 50명, 60명 정도 선에서 그걸로는 충북 민심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처럼 이 청주 KBS 여기서 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표본이 1513명. 그러니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충북 여론을 읽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만 충북 민심을 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윤석열이 앞섰다. 그러면은 지금 7번 다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충북 지역은 영호남과 달리 표심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아서 선거 때마다 성자가 자주 바뀌는 지역이다. 자, 성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뀐 성자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쪽집게 충북 민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2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